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대만 컴pu텍스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AI 시장은 여러 이슈가 겹쳐 있습니다. 프로세서 시장의 제왕을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순식간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고 전력 소모도 덜한 GPU가 CPU를 순식간에 끌어내리면서 인텔의 존재감이 무너진 것이죠. 또 HBM은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도 허물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일치월장하면서 삼성의 일극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번 그 대만 행사에서 더 주목했던 것은 HBM이 내년도인 2025년 하반기부터 6세대 제품인 HBM4 시장이 열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HBM3E까지는 GPU 옆에 HBM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지만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또는 로직 다이라고 불리는 1층 받침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5세대인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그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수준이었다면 6세대인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약간의 연산도 직접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데이터 운반 속도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BM 맨 아래 베이스 다이가 연산까지 일부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줄고 메모리와 GPU 간의 데이터 속도 차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베이스 다이와 HBM을 모두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AI 시장 초반에 GPU에선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선 TSMC, HBM에선 하이닉스라는 삼각편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HBM에서 연산까지 맡게 되는 베이스 다이의 경우는 TSMC가 5나노에서 만들면서 하이닉스는 5나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R&D를 통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TSMC가 베이스 다이 생산을 통해서 HBM 경쟁 구도에 한발 담근 것이죠. 개입한 상황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엔비디아 컬통과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TSMC 간 결합이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도 삼성의 진입을 내심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만 컴pu텍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GPU 로드맵을 공개한 게 가장 눈에 띄었죠. 사실 다 이전에 예측됐던 내용이었는데 보다 구체화되고 오피셜로 확인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인 블랙엘이 올 연말부터 이 4나노급 노드인 4NP로 양산돼서 내년에 본격 출시된다고 했고, 내후년인 2026년에는 루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루빈의 경우는 젠슨하기 제작 노드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외신에서는 TSMC 3나노를 활용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리하면 한마디로 1년 단위로 새 서버용 GPU를 계속 출시할 것임을 엔비디아가 밝힌 것이죠. 알려진 대로 H200, 호퍼 200과 블랙엘 GPU에는 HBM3E가 쓰이고 루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6세대 HBM, HBM4가 탑재됩니다. 이에 맞설 AMD 라인업도 나왔는데요. AMD는 올 4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새 GPU인 인스팅트 MI325X를 내놓습니다. 업계 최고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 288GB 5세대 HBM3E가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아마 삼성 HBM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AMD는 또 내년인 2025년 하반기에는 인스팅트 MI350을 출시합니다. 이 MI350 GPU 같은 경우는 일전에 리사수가 강조한 대로 출원 성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MI300 GPU 대비 35배 출원 성능을 높였다는 게 리사수 설명입니다. 리사수는 그간 그 AMD GPU가 AI 초기에 필요하다는 학습 능력에서는 엔비디아 GPU에 밀릴지 몰라도 출원 능력에서만큼은 MI300 시리즈가 더 낫다고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특히 그 주목할 게 MI350 GPU, 내년에 나오게 되는 MI350 GPU의 제작 노드가 3나노라는 점에 있습니다. AMD로서는 MI350으로 엔비디아의 루빈과 결전에 나서는 만큼 3나노라는 최신 노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AMD의 마지막 GPU는 내후년인 2026년 나오게 되는 MI400 GPU입니다. AMD는 올 3분기에 나오게 되는 소비자용 CPU인 젠5 기반의 라이젠 9000 CPU도 소개했는데요. 이 라이젠 9000 같은 경우는
TSMC 4나노급 공정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 소모도 낮추고 성능을 높이겠다는 게 AMD의 보관입니다. 특히 AMD는 젠5로 AI PC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부터 데이터 센터 등에서도 이 프로세서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관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금 AI 경쟁 구도를 보면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GPU와 HBM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삼성은 AMD와 손을 잡고 있고 파운드리는 현재로선 TSMC가 메이저 팹리스를 다 장악한 상황입니다. AMD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3나노를 활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삼성에 칩을 맡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는 있지만 리사수는 이와 관련해서 확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HBM의 엔비디아 컬통과 AMD와 삼성 파운드리 간 연합 여부 등은 계속 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역습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준비하는 차세대 HBM인 12단 HBM3E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보면 한국 업체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젠스랑마저 HBM의 전력 소모량 때문에 LPDDR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기능에서 전력 소모가 매우 중요하게 달아주고 있는 만큼 삼성 하이닉스로서는 반짝 분발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저전력을 구현해야 막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도 줄이고 발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간 마이크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캐파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주시해야 하는데요.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은 올 연말 기준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2만 장 수준입니다. 삼성과 비교하면 생산 능력이 한 20% 수준에 그치는데요. 내년에는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나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미국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이크론의 반격이 매서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천수답 경영을 탈피하려는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네이버와 출연용 AI 반도체인 마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원 같은 경우는 NPU와 LPDDR 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GPU와 HBM 간 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새로운 형태의 칩 조합을 통해서 새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물론 네이버는 마칩의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지만 마원 칩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 만약 확인이 된다면 다른 서버 업체들의 칩 구매 문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인텔 등이 새롭게 TSMC 라인을 점령하면서 TSMC의 다른 팹리스들이 칩 제조 이원화,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AMD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AMD가 이번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구현되는 3나노에 관심을 표명했었죠. AMD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지도 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